역동적 화학 반응이야. 이 단어는 처음에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적평형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산연기를 해석을 할 거며, 이걸 통해서 물의 동적평형을 이해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수용액성에서 일어나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여기가 킬러 문항이다. 알겠니? 그 다음에 갑자기 얘를 배워. 다시 말하면 이놈하고 요놈하고 배우는 그 대단원의 제목이야, 저게. 그럼 이걸 배우기 위해서 앞에는 인트로다, 도입이야. 저걸 모르면 저기 이해할 때 어렵다. 근데 니들만의 주요 무기가 있잖아. 다 따랐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이상한, 그렇지? 자기만의. 그 다음 여기 끝나면 얘를 배운다. 보이냐 글씨? 안 보이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다면 퇴화라는 말 알아. 퇴화. 진화가 아니라 퇴화. 일단 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간다면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깊은 참고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얘를 다루거든. 자, 이 말은 뭐 비단 화학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아니야. 과학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동적 평형은 다 다뤄지는 내용인데, 그걸 화학은 이렇게 설명하고 물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하다못해 지구과학은 이렇게 설명한다는 설명을 쌤이 쭉 할 거야. 뭐 지학 선택한 친구들 있나? 좋았어. 그런 응원은 하면 안 돼, 알았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가기 전에 요걸 한번 보자. 들어가기 전에. 자, 동적 평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거니? 우리는 그러려면 얘를 먼저 봐야 되거든. 잘 봐. 가역이 있고 비가역이라는 게 있어. 234쪽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야. 쉬운 과정이야.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일이 숨어 있다는 거야. 봐라. 가역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반응물을 좌측에 놓고 또는 물리변화, 화학변화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는 것이 정상적인 화학 반응식 혹은 물리변화식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되는 반응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 노란색의 반응은 흰색의 정반응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역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역반응이라고 설명을 해. 역반응. 다시 말해서 가역이라는 건 역반응이 가능한다는 걸 말해. 그래서 정반응 오른쪽에 순행 반응이 있다면 역반응 반대극부의 반응도 진행을 한다. 이런 게 가역 반응이고, 비가역은 반응물이 너무 빠르고 에너지 차가 크게 일어나서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비가역이다라고 얘기해. 1단원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한계 물질이 주어지고 반응이 완결되었다라는 표현은 얘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가 되게 국한적이었던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탄화수소 연료의 연소 반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있으냐. 이게 참고야. 자, 우주는 모든 물질들의 물리변화라든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무질서도의 증가야.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하거든. 어려운 말이지만 니들 비문학이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말투야.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물리변화 쪽으로 고체가 있어. 뭐 고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얼음이라고 생각해. 얼음. 그러면 액체가 있어. 누구겠어? 물 이렇게 생각하자. 기체가 있어. 누구? 수증기 이렇게 생각하자. 자, 요렇게 하는 거 봐봐봐. 이러면 열이 필요해, 방출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를 해야지.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서? 흡열. 그럼 액체가 기체되는 것도 흡열. 그런데 이쪽 북부로 이동을 하잖아.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상태가 이렇게 변하면 이때 뭐가 증가한다?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설명해. 당연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기체가 되면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거든. 이상기체에서. 운동 에너지가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 알겠어? 그럼 우리는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벽면의 충돌의 수도 많아지고.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보자. 이렇게 가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거? 발열이 되어서. 그치? 이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 액체가 기체되는 건 땀을 흘린 상태에서 선풍기를 맞으면, 그치? 시원하지? 뜨거운 앞마당에다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지. 이런 게 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 흡열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흡열 발열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한다면 이건 한 방에 알고 가라.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뭐 열량계를 측정하고 이런 거 많이 학교에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해가야 되지만 안 나온다 그러면 요소준에서만 나와.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시스템. 그 다음 주위에 있는 거. 이거 이제 우리말로 개라고 하거든. 개. 그래서 개의 대표인 게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라는 말을 써. 지하에서 쓰는 말인데 이 주변은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서라운드. 그럼 우리가 이걸 측정하는 거 아니야. 반응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여기에 뭐가 있고 반응물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 생성물이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지금 이게 뭐를 표시한 걸까? 열을 표현한 거야. 이러면 이건 발열이잖아. 관측자는 여기에 있다. 이 관측자는 뭘 들고 있어? 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뭘 들고 있지? 온도계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발열은 온도계 눈금이 올라간다. 그럼 반대로 흡연은 어떻게 될까? 온도계 눈금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가면 에너지가 기체가 높잖아. 낮은 데로 가면 그만큼의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액체가 고체로 가도 뭐가 되는 거야? 방출, 발열이 되는 거지. 요게 얘가 뭐가 있을까?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은 얼음집을 지어 이글루라고 하는. 그리고 밖에다가 물을 한번 확 뿌려. 그럼 걔가 얼겠지. 안에가 흐물해져. 알겠지? 그 원리가 이거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라는 거지. 자, 정반응이 됐든 역반응이 됐든 어느 하나의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의 방향이야, 그건. 알았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무질서도, 이걸 뭐라고 본다고?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아. 엔트로피. 엔트로피. 알았어요? 엔트로피. 알았어? 엔트로피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델타 S. 변화는 델타 S고 엔트로피를 S로 표현하는데 S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반응은 일어나야 돼. 순방향이야. 근데 그게 반대급부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이쪽 방향이야.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그러지? 에너지 안정도가 높아진다. 이쪽으로 가서. 그치? 이 노란 것과 빨간 것이 충돌을 일으켜서 평형에 도달하면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동적 평형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지금 여기부터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 거는 대충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 간단한 말로 이런 게 있겠죠. 소금 있잖아요, 소금. 소금을 상태 변화 말고 물에 녹여봅시다. 소금은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온 결정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그 이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증가하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그래서 가열하는,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물일수록 잘 녹는 거예요. 뜨거운 물일수록. 이해 갔어요? 근데 반대급부를 한번 보세요. 기체 있죠? 기체를 물에 녹이면 무질서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밖에서 놀던 니들을 야, 집에 들어가 그러면 무질서도 감소할까, 증가할까? 당연히 감소하죠.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낮춰야 돼. 찬물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음료수는 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체가 잘 나와야 되니까. 힘이 빠지면 집에 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집에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과정으로 동적 평형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비가역 반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볼까요? 비가역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234쪽 맨 밑에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나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유치찬란 빤 쓰면 알았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역의 특징은 일단 빠르고요. 에너지차가 큰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얘가 있고요. 빛과 열이 나죠. 연소. 두 번째, 뭐 이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대표적으로 금속에다 산을 떨어뜨렸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 다음에 유명한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은 여기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 중화 반응도 무엇을 보냐면 이게 발열 반응이거든요. 중화 반응도 발열이에요. 왜 발열인지는 이 원리를 알면 다 이해가 가요. 알았죠? 수용액상에서의 중화 반응만 배웁니다. 우리 국한적으로 지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침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거의 안 나오는 반응이에요. 침전 반응. 알겠습니까? 자, 근데 좀 더 깊게 한다면 중화 반응과 침전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특히 침전 반응. 저런 반응들을 보면 뭐 침전물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냥 이건 참고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화학 반응에 보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방관자 이온이라고 하죠. 다 외우지 마시고 이 4대 구경꾼 이온은 알아두세요. 외우기 편하니까. 이게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 얘는요? 칼륨 이온. 이 다원자 이온 이름 뭐예요? 아, 여기서 걸렸네요. 그죠? 한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건 뭐예요, 그럼? 암모늄. 암모늄 이온이고, 이건 뭐죠? 질산. 네, 얘가 나트륨 이온이죠? 얘가 무슨 이온이고요? 칼륨 이온. 얘가 무슨 이온이라고요? 질산. 질산 이온이에요. 질산 이온. 얘가 누구라고요? 암모늄.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칼질. 예, 칼질하면 돼요. 화학 반응에서 얘들을 칼질해 버리면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알짜 이온인 거예요. 이거는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친전 반응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친전 반응이 학교 시험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좋았던 꿀팁이었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또 침전물, 여러분 AgCl은 너무 유명한 침전물이죠. 그거 말고 하나 외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왜 알려주냐? 여러분들 혹시나 재수가 있다면, 그죠? 재수가 있다면, 또 혹시나 저를 또 본다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설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얘들이. 침전물이에요, 침전물. 여러분 무슨 이온이에요? 바. 예, 바륨 이온.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 되죠. 얘는요? 칼슘 이온. 얘는요? 황산 이온. 얘는요? 탄산 이온. 보세요. 얘가 누구라고요? 얘는요? 칼슘인데 칼을 있잖아요. 그죠? 황산이니까. 그죠? 황산. 탄산이니까. 뭐라고 썼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야, 흰색 앙금이 애들이 만나면 다. 알겠어요? 요렇게 만나거나, 요렇게 만나거나. 물론 여러분들은 일단 이온결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금속이온이잖아요. 아, 침전물이 이온결합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 물질 물에 녹으면 전해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비전해질인 거죠. 근데 얘는 참고로 안 배우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황산 바륨이 있다든가 황산 칼슘, 탄산 바륨이 있다든가 탄산 칼슘이 있으면 아, 얘들은 뭐다? 앙금이에요. 특히 유명하잖아요. 이거 지구과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태저강 중에? 석회암. 맞았어요. 의외로 똘똘해요, 보면. 그게 혹시 변성되면 무슨 암인 줄 알아요? 묘 앞에 이렇게. 대리석. 맞아요. 대리석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두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도 배우지만, 요렇게 들어간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무슨 기체가 떠올라요?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산화. 맞아요. 살이 떨어지면 얘들이 CO2를 발생하고 녹아요. 그래서 산성비가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의 콜로세움 같은 거, 피자의 사탑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자같이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먹고 싶게. 그럼 이렇게 그런 것들은 산성비가 내리면 다 녹아요. 그리고 저 영국의 박물관 앞에, 프랑스 박물관 앞에 대리석으로 옛날에는 유명한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놨단 말이에요. 모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유명한. 그게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비를 맞췄잖아요. 지금 애가 없고 임진상으로 바뀌었어요. 애 머리가 다 묶어요. 대만 나온 아줌마로. 그건 코 다 묶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석회석이 대기암으로 바뀌어도 화학적 성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쭉 훑어봤는데 그 장애, 가역 반응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가역 반응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건 뭡니까? 가역 반응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여요? 아니면 무수 황산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무수 황산물이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가역 반응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 봐봐요. 그 화학 반응 지금 보여주기만 할게요.
거기 페이지에 보면 황산구리가 CuSO4죠. 네. 걔 무슨 색깔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푸른색. 그냥 CuSO4예요. 그냥 CuSO4 무슨 색깔이에요? 무색이죠? 맞아요. 그냥 무색입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물하고 만나잖아요. 다시 봐요. 거기 있는 반응식은 황산구리 수화물이지만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얘부터 쓸게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무색이에요. 알겠어요? CuSO4만 있으면 그냥 무색이라고요. 거기에 보세요. 이렇게 물 분자가 오면 얘가 수화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수화물이에요. 이게 푸른색을 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물 분자가 구리를 어차피 이거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물 분자랑 붙어서 색깔을 굴절시켜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푸른색을 띱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참가. 여기 몇 개? 단순한. 6개. 그 잘했어. 이쁘다. 오늘따라. 피부도 곱고. 자, 그러면 여기 몇 개야? 6개. 가만히 보니까 못생겼구나. 왜요? 커다란 덩어리 한 개잖아. 방청객이야? 우리 둘이 얘기하면 맨날 뒤에서 막 웃고 박수 치고 찬우이한테 사인 바꿨다? 야, 6개가 한 개로 줄면 무질소도 높아지는. 감소. 그럼 저기서 왼쪽 방향이지. 네. 반대로. 그런데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가면 흐드러지는 거지.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끊어지는데 온도를 낮추면 붙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방향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고 정방향은 이거는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다. 그럼 거기 염화 코발트 보이지? 자, 염화 코발트 종이는 학교 생에서 찬찬하고 깊게 가르쳐줬다면 일단에서 등장하는 애야. 우리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로 확인한다고 그러잖아. 거기 들으면 어떻게 된대? 뿌옇게 흐려지지. 박하사탕이 얘야. 그 뿌연 게 탄산가시움. 그럼 물은 뭘로 확인하느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한다고 해. 그 CuCl2가 그래서 푸른색인 거야. 근데 걔가 H2O랑 결합하잖아. 그래서 CuCl2 6H2O 수화물이 돼버리면 얘가 뭘 바뀐다고? 붉은색으로 바뀌어. 그럼 그 반응식 봐봐. 붉은색으로 가면 무질소도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죠. 덩어리니까. 발려. 그럼 반대 역반응은 흡열이에요.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니까. 이해 갔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얘가 있을 거예요. 탄산칼슘. 무슨 석이라고 했죠? 석회수. 너희들이 뭐 한국지리를 지질학을 배울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지층을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모양? 이 벽돌 모양으로 그려주면 이게 석회석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석회석입니다. 이러한 석회석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데 이게 지하수예요. 그런데 원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92%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금성의 대기랑 똑같은 거죠. 온실효과 장난 아니었겠죠? 얘가 녹는 거죠, 이렇게. 극성 분자죠. 그죠? 그럼 녹아 안 녹아? 안 녹았는데 일부가 약간 녹는다는 거예요. 걔가 얘가 돼. 무슨 산일까요? 음료수. 탄산. 맞아요. 이게 탄산이에요. 알겠어요? 이 탄산이 얘랑 반응하면 기체가 나온다고 했죠. 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때 요게 이거예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탄산수 이온이 생기면서 칼슘 이온이랑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건데 이렇게 쓴 건 그냥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면 얘가 녹는 거잖아요. 녹아서 이렇게 돼요. 땅속이.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석회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응은 뭐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석회동굴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석순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종류석이라고 해요. 동굴 많이 가봤죠? 석회동굴. 이렇게 만나면 기둥이 된다. 여기 석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류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뭐 내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전체 입자수 준다, 는다를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만 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기체가 주 반응이라면 고체 입장이 취급을 안 해요. 그 계수에서. 좀 복잡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가 줄면 무질서도 감소, 숫자가 늘면 밀도 증가. 왜? 화원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알았어? 계수만 잘 보라는 거죠. 이렇게 가역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동적 평이 나타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가역 반응에서. 그러면 얘는 동적 평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동적 평행이 일어나려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동적 평형 그러면요, 여러분 첫 번째 무슨 반응이어야 돼요? 가역 반응. 맞습니다. 가역 반응에서 알았습니까? 두 번째요. 동적 평형이 일어나면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항상 반응물을 좌측에 놓고 생성물을 우측에 놨을 때 그때의 속도가 무슨 속도라고요? 정반응 속도예요. 알겠죠? 그 속도에서 다시 반대급부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건 무슨 속도일까요? 역반응 속도예요. 이게 같은 것이 동적 평행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기억 니은데 요새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 반응은 끝났다. 완결됐다. 무조건 틀립니다.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어두는 것만으로 이건 안 틀려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1번 틀려보면 뒤지는 거예요. 1번 맞았어요? 네. 1번은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빵점 아니 5점 맞아도 용서해요. 1번 맞았어요. 1번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점수는 높은데 그러니까 좀 많이 틀렸거든요. 좀 작은 것만 틀렸는데 그걸 왜 틀리냐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동적 평형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도달하게 되면 반응물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1단원에서는 A, B의 반응물이 있다면 A나 B가 모두 0이 될 때까지 완결이 되지요. 근데 여기 절대 0이 되는 놈이 없어야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떤 반응이든 동적 평에 도달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 공존한다. 알겠습니까? 이 공존이라는 표현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도 반응물, 생성물 중에 누가라가 0이 돼버리면 그건 동적 평행이 아닙니다. 혹시 동적 평행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그 정적 평행이죠. 중학교 때 혹시 자기가 과학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뭐 야간 다니면 안 배울 수 있잖아요. 정적 평행 배운 거 기억나요?
열적 평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열적 평형?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무슨 물 돼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하고 차가운 물 만나면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은 될 수가 없나요? 네.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차갑다, 뜨겁다라고 발표하는 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친구는. 미지근한 물이죠. 그러면 열의 이동이 멈췄다라고 설명을 해요. 중학교의 답은. 멈춘 게 아닙니다, 사실. 열이 끊임없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적 평형은 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처럼 보인다?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멈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알겠습니까?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동적 평형을 몇 개를 배우냐면 3개를 배우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알겠습니까? 꼭 써놓고 암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제부터 동적 평형 예를 지금부터 오른쪽 페이지 35쪽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종종 교과서를 참고하시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상평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상이라는 건 물리 변화를 뜻해요. 자, 봅시다. 이 상이 뭐냐? 물질의 상태를 우리는 액체와 기체 관계를 살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액체에서 누구로 가고 기체로 가고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죠. 정반응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에요? 무질서 같은. 그렇죠. 원숭이가 아니면 맞춰야죠. 그럼 역반응은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배려 좋아요. 저 친구 얘기하게 말을 안 해주는 거. 그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액체하고 기체의 두 가운데 이 관계를 책에서는 제일 메인으로 누굴 내보내느냐? 얘를 내보내요. 메인으로. 얘가 누구예요, 여러분? 물이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얘 말고 나온 게 없어요. 여지껏. 4년이 지났잖아. 봐. 여기 누구겠습니까? 기체입니다. 자, 여기 뭡니까? 에너지적 안정도. 자, 물하고 수증기가 나와요. 물하고 수증기. 다음. 브로민이. 이건 날개글 옆에 있어요. 보면. 보도. 이 브로민은 액체가 젓갈색이에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그래서 얘를 종종 내보내요. 그런데 브로민 수나 아니면 브로민 기체나 이 둘이 모두는 액체가 기체 과정이다. 그럼 얘들 둘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상태 변화에서는 여러분, 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온도가 주요 원인인데 일정하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면 무조건 알아두십시오. 이게 일정해요. 이건 그냥 이유 여하를 목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발 속도는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저기서 증발. 정방향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실험은 상평에서 액체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든. 알겠어요?
기체를 오래 냅두면 액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액체를 냅두고 액체 수위가 낮아진 걸 관찰하는 게 더 편하죠.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지는데 비례하진 않아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발 속도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비례하다는 표현 맞죠? 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죠? 그냥 아는 척 하세요, 그냥. 당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그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모든 실험이 얘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요. 알겠어요? 없는 상태. 그게 무슨 상태일까요? 진공이죠.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BS 개념 완성 같은 문제집을 보면 실험 장치가 뜨는데 봅시다. 이런 용기가 있어요, 용기.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U자관이 있는데 끝이 닫혔어요. 이 안을 물이면 물, 누굴 채우고요. 진공으로 만들어요. 공기를 쭉 빼는 바큐um 상태를 만들어 보는데 진공 상태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얘들이 포한지 안 포한지 물의 높이를 눈금 적어놓고 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 요렇게 수은을 집어넣어요. 수은은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 이거죠. 일단을 배웠죠. 대기압.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수은기도 몇 cm? 76. 반은 얼마일까? 이거 시간 오래 끌면 니네가 왕신이에요. 그 반은 얼마일까? 38. 그러니까 반은 얼마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38cm HG는 몇 기압이라는 얘기예요. 분수로. 2번에. 그럼 19cm HG. 4번에. 이런 거죠. 자, 수은을 넣었더니 이렇게 둘이 높이가 똑같았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다? 진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자, 얘는 반드시 실험할 때 뭐를 일정해 놓는다? 온도를 일정해 놓으면 이게 무슨 속도죠, 이게?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수위가 그대로일 거야, 낮아질 거야? 낮아져야 되겠죠. 왜? 기화가 될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 안에 진공 상태 없던 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기체 입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또? 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 그럼 얘가 언제까지 일어나냐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건 물리학에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리잖아. 그럼 뭐 빨라지죠. 근데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모두 증가해요. 마찰도 증가하는데 그게 중력보다 더 세질 수는 없는 거죠. 세지면 웃긴 현상이 생기겠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반대극부의 어떤 힘이라든가 속도는 정극부의 알겠어요? 정반응극부의 속도나 힘보다는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까지 오면 얘 높여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그전에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멈춰 있는 거죠. 우리 높이가. 반응이 끝났어요? 아니요. ING예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9.5cm 내려왔어. 그럼 여기도 밀려서 몇 cm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총 몇 센치? 19cm의 높이가 나올 거예요. 높이가. 그럼 얘 증기압은 4분의 1기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구과학에서는 기체가 포화됐죠. 분간에.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해요. 이런 거. 우리 화학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보세요. 이게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실험을 할 때 온도는 어떻게 놓는다고요? 일정하게 놓으면 당연히 무슨 속도가 정반응의 증발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증발 속도인데 대부분 이게 무슨 속도라고? 정반응 속도예요. 액체부터 출발하니까. 그럼 무슨 속도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게 무슨 속도예요? 이런 걸 응축이라고 해요. 얘는. 지구과학에서 이거 응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물리학에서 이걸 액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응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쓰는 말도 꼭 알고 계세요. 얘를 응축 이렇게 얘기해요. 응축. 얘를 뭐라고 해요? 증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이 속도 같을 때 요때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럴 경우 수증기 입자와 물 입자,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 구간에서부터 잘 보십시오. 요 구간까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 구간.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이거를 써볼게요. 증발 속도를 써볼게요. 어떻습니까? 증발 속도? 빨라요. 일정하죠? 네. 변화 없단 말이에요. 일정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분수를 할 거예요. 분수. 응축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이 그렇다고요. 구간이. 그러면 이 응축 속도분에, 다시 말해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걸 뒤집어 놓으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이에요. 같으니까. 이 이후에는 자, 응축 속도하고 증발 속도 이거나 뒤집은 증발 속도 응축 속도나 이거란 말이야. 이 이후에는 그대로 똑같아야 돼.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만? 여기서만 요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 속도적인 설명은 됐죠? 그러면 이 설명은 어떨까요? 자, 그대로 그리는데 입자수예요. 입자수.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누굴까요? 이건 무조건 액체 입자예요. 물이면 물 입자가 됐고. 이해 갔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요게 숫자 보이죠? 이게 총입자수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누구는 기체 입자는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면 기체 입자 자체를 얘랑 빈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기체 입자. 이해 갔습니까? 다시 여기까지를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구간에 진행하면서 보여요? 자, 기치 입자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액체 입자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해 갑니까? 전체 입자는. 그렇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의미는 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출입이 없는. 아시겠어요? 밀폐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이후 얘기죠. 이후.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액체분의 기체. 얘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거예요. 1점. 물론 여러분 이 값은 1보다 커였다고 이 데이터 보니까 커요. 그럼 G분의 1 같은 1보다 작겠죠. 근데 일정하다. 조심할 건 1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온도가 더 높잖아요. 이게 더 높아지고 여기 좀 낮아집니다. 그렇겠죠. 증발이 잘 되니까. 전체 입자수는 변함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A, B, C, D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A, B, C, D. 예를 들어 이거야. 시간을 T1, T2, T3, T4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여기 시간이야. 이렇게 놓고 이제 가령 이러는 거야. 봐. 기억. 니은. 이렇게. 자, 기억과 니은이 속도인 거야. 물론 이 시험이야 지금. 그럼 기억 또는 니은은 증발 속도 또는 응수 속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0일 때 0이었는데 A, B, C, D 이래 놓고 조건에 요때 동적 평형이고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써 있어. 기억 뭐야? 기체. 응초. 응축은 점점 빨라지잖아.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이 감소에 A에서 B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이면 기억이 누구고 증발이 되는 거고 니은은 누가 되는 거야? 응초. 응축이 되어서 1에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질문. 수빈, B는 1보다 컸자고? B는 1보다 컸자고? 1보다 같아요. 작아요. 커요. 같아요. 이제 좋아져. 1.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랬지. 이거지. 작아요. 그래서 봐. B는 이렇게 되고 C와 D는 누가 커? 똑같다. 그게 정답이야. 이런 거 나온다. 알았냐? 이런 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틀리면 가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용해 평형이야. 자, 용해라는 말이 어떤 말이야? 녹는 거, 용매가 있고 용질, 용기를 여기다 녹인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만들어? 네. 용액을 만드는데 이것을 용해라고 불러. 그럼 용해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적이야 무질소도적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특별한 물질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산과 염기물질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발열을 일으키거든. 그 다음에 반대로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설명하냐면 석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게 출발점은 뭐야? 순수한 용매에 용기를 넣는 것이 출발이야. 그래서 무질소도 증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누구도 일어나는데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얘는 약간 다른 게 앞에 증발 속도는 온도의 일정하다 이런 말 배웠잖아. 얘들은 그렇게 딱 구간을 지어야 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많이 좀 필요해. 용매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을 때가 동적 평행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아. 알았어? 대신 얘들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이 이런 거겠지. 봐봐. 일정한 용매에다가 용기를 넣는단 말이야. 용매가 이 정도 되는데 용기를 집어넣어.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넣어서 얘를 넣어서 물이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높아졌으면 먼저 무슨 속도가 있을 거야? 그걸 유식한 말로 용의 속도라고 할 거야. 얘가 용의 속도가 있을 거야. 그지? 그 속도가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점점 이 안에 녹아 들어가겠잖아요. 그지? 녹아 들어가면 역방향의 무슨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석출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애들이? 이거를 문제상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런 말을 쓰거든.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누구 속도가? 용의 속도가, 누구 속도가? 이게 같아지는 거지. 이해 갔어? 그때 봐라.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단 말이야. 이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포화용액이야. 됐지? 우리가 포화용액은 정의가 일정한 용매 속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질이잖아. 네. 참고로 여러분 봐봐. 용해도라는 거 알아? 네. 이게 어떤 온도에서 이거잖아. 조건이. 그러니까 이 실험도 뭐가 일정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꼭 필요한 거야.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기를 그람수라고 정의하잖아. 그래서 봐봐. 용해도가 100이라고 하면 80이라 하면 용액은 몇 g입니까? 180g입니다. 맞지? 아니요. 맞아. 그지? 용해도가 100이라 하면 포화용액 200g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용해도 곡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온도가 그려지고, 이제 고체라고 정의해자. 고체 흡열 반응. 세로축이 용해도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개념환생에서 가끔 나와서 그래. 그럼 이 온도에서 T1도시 온도에서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용해도가 되는 거야, 저게.
그럼 요때의 용액은 얼마다? 100Ag, 100 플러스 Ag 되겠지. 포화용액이. 자, 근데 보통 이런 상태를 포화용액 곡선 상태라고 하잖아. 요 밑에 뭐라고? 불파, 저 위쪽으로. 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맞지? 맞아. 그러면 요 지점은 극히 이론적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점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없어. 왜? 석출되자마자 바로 녹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투명한 용액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건 이론적인 거야. 그래도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이론적이지만. 자, 그럼 우리 이런 그림은 뭐냐? 얘를 이쪽으로 옮긴 거야. 봐. 여기다 옮긴 거지. 갑작스럽게 옮기면 잘 봐봐. T0 도시를 얘를 옮기잖아. 갑작스럽게 탁 옮기면 석출이 안 돼. 얘도 예전에 녹아있던 까다가 있기 때문에, 그지? 일본 말 같은 그런 까오가 있기, 그것도 일본 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것도 수초야. 그때 벽을 칼로 긁는 충격을 주거나 작은 결정을 떨어뜨리면 얘가 쓱 가라앉으면서 덩어리가 막 생겨. 그래서 덩어리가 생겼어. 얼만큼 생겼을까? 요 차이만큼 생겼겠죠. 만큼. 그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럼 이것도 무슨 용액 상태다? 포화용액이 됩니다. 이렇게 남았다고 과포화 이러지 마. 과포화는 이론적으로 녹아있는 상태가 더 많이 녹은 상태고 그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순간이에요. 지금은 포화용액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봐. 녹아있는 용질과 석출되는 용질이 공존하잖아. 이게 무슨 상태라고? 동적 평형 상태.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봐봐. NaCl 수용액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때 수용액은 우리 양적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수용액 속에 이온이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양전화, 음전화. 총 전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플러스 1가가 10개 있으면 마이너스 1가가 몇 개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하나 보자고.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물속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명 이거의 속도가 있겠지. 이렇게. 이거 무슨 속도야? 용의 속도지. 석출 속도는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지금 현재는. 맞지? 그러다가 얘가 충분한 시간이 흘러. 그러면 뭐에 도달할 것 같아? 이렇게 용의 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때 이 속도가 어떨 거야? 같아요. 이게 동적 평형. 그랬을 때 봐. 선생님이 NaCl 10개를 녹인다고 쳐볼게. 알겠지? 그랬더니 여기에 가서 2개가 돼요. NaCl. 물론 처음에는 0개고 얘도 0개였던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가면 얘가 몇 개야? 8개고 8개가 되는 거지. 이해하냐? NaCl 2개는 녹지 않고 NaCl 8개가 녹았는데 그게 나트륨이온과 Cl-가 된 거죠. 이게 동적 평형입니다. 반응물 NaCl 고체와 생성물 Na 플러스 이온과 Cl-이온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로 넣는 거예요. 동위원소를. 추가로 넣게 되면 뭐 새로운 동적 평형. 근데 이 물놀이가 좀 높아지겠죠. 추가로 넣었으니까. 덩어리 크기도 어때요? 조금 높아지겠죠. 조금 이렇게. 그죠? 그래도 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그리고 얘가 이거예요. 왜? 용매의 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트륨이온 8개는 그대로 포화 상태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얘가 이런 것만 조심하세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37짜리가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발견된다는 거. 반응이 멈췄으면 37짜리 CL은 저게 더 이상 높지 않을 텐데 높긴 높고 용매에서 염화이온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얘가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합은 얼마예요? 8개. 알겠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의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가장 분명히 학교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물의 이온 상수를 하려면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화학 평형입니다. 자, 당연히 화학 평형은 무슨 반응이겠어요? 화학 반응이겠죠. 여기서도 동적 평형 조건을 성립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되고요. 반응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몰농도를 사용해요. 여기서. 그래서 몰농도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몰농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럼 화학 평형은 어떤 거냐? 이 속도가 아까 상평형처럼 온도가 일정, 속도가 일정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 정반응 속도나 역반응 속도나 뭐 속도 상수도 있고 온도 영향을 받고 총도 영향을 받고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 봐야 될 건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럼 반응이 시작되면 자꾸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줍니다. 근데 생성물은 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진행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세요. 정반응 속도는 계속 일정할까요? 줄어들까요? 속도는 줄죠. 농도가 주니까 반응 거예요. 농도가. 그럼 역반응 속도는 늘겠죠. 왜? 생성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보세요. 얘들의 그래프를 보잖아요. 시간과 몰 농도를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줄어드는 게 반응물의 몰농도. 두 종류는 그 각각의 종류마다 개수에 따라 달라요. 농도가.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생성물의 그래프예요. 몰농도. 이러다 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동적 평형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까지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자, 이게 누구 속도일까? 정반응 속도예요? 역반응 속도예요? 정반응의 속도예요. 농도가 줄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속도라고 하거든요. 알겠어요? 얘는 누구 속도입니까? 역반응 속도예요. 이렇게 점점점 속도가 다가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요 지점에서 동적 평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래프를 통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학 반응을 정의를 하는지를 보여줄게.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 봐. 가장 교과서적인 모양은 얘야. N2O4하고 NO2가 시험에 나와. 이름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산화 이질토인데 눈에 보이는 색이 얘는 없어요. 근데 이산화질소는 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의 반응을 교과서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색깔이 있는 애를 보통 반응물로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얘를 놓고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을 합니다. 생성물로 사산화 이질소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질량 보존에 따라야 돼요. 개수를 맞춰야죠. 원자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뭐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뭐가 느껴져요? 자, 정반응에서는 뭐가 감소한다? 에너지가 낮아지나 아니면 무질소도가 감소하나? 뭐지? 에너지를 모르잖아. 근데 개수가 2대1로 주니까 무질소도가 감소하죠? 발열이에요. 그래서요. 알겠어요? 발열이면 온도를 낮출수록 잘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건 어때요?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죠. 이거 흡열이에요. 온도를 높이면 입자수가 많아지고 색깔이 진해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적갈색이고요. 이것이 무색입니다. 이 반응을 놓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에 하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반응 전에 얘가 3월 정도 있었던 거예요. 얘는 없었어요. 색깔이 진하겠죠, 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합니다.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겠어요? 앞에 계속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 후가 되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었대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죠. 얘는 얼만큼 반응하고? 이만큼. 얘 얼마 생겨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남았겠죠. 결국은 이때의 농도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의 농도입니다. 과학자들이 요 평형 농도 값에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밝혔어요.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 농도를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밝힌 그 시기에다 놓으면 온도가 일정할 시에 그 값이 계속 동일한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값이 뭔가 화학 반응이 찾아낸 값이 이겁니다. 바로 평형상수라는 값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평형이 되면 이 값이 온도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평형상수. 얘를 K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K 값의 관계식이 뭐냐? 보세요. 반응물이 몇 종류예요? 한 종류죠. 누구? NO2. 그때 그 위 앞에 있는 계수에다 지수를 올린 요걸 실험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럼 생성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N2O4. 그러면 우리는 지수가 얼마입니까? 쓰나 마나죠. 여기다가 저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 봅시다.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얼마? 이 온도에서는요, 어떤 값을 하든 4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걸로 뭘 알겠느냐? 봐라.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그러면 이거는 정반응이 무세한 상태, 역반응이 무세한 상태야.
역반응이 우상이세요. 그래야 반응물이 많아지니까.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온도가 어때야 될까? 높은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색깔이 어떻게 된다? 진해지겠지. NO2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화학공학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잘 봐봐. C가 누군지 몰라 그냥 X라 때 X. 생성은 누군지 몰라.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시간당 농도 변화를 갖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보자. 이게 A2의 몰농도야. 그 다음에 이게 B2의 몰농도야. 그 다음에 얘가 X의 몰농도야.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걸 식으로 쓰면 봐라. 상태표시 생략할게. 반응 전에 얘들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해 갔어? 근데 반응을 하고 난 후 이 개수는 이렇게 반응을 했겠지.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몇 남고 A2가 1 남고 얘는 그래서 얘가 몇 생겼어? 그러면 얘는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는 얼마 반응했고 얘는 얼마 반응했어? 아, 몇 대 몇 대 몇? 이거구나. 그래서 X는 A3 B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자, K 값은 어떻게 정의될까? 반응을 A2의 농도에 앞에 계수가 3이잖아. 반응을 B2, 이거 곱으로 나타내는 거, 곱으로 1. 그 다음에 X 있잖아. 얘 뭐 제곱.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그래서 얼마 나왔어? 반응물이 많아, 생성물이 많아? 생성물, 그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의 평형에 도달했다. 이 온도 압력에서 이 실험을 하면 반드시 3분의 4밖에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K 값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는 거지. 이걸 내가 왜 하느냐? 니네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안 알려줄 거야. 이걸 한번 보고 가면 물의 이용급 상수에 가서 아, 그래서 저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 니들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넘겨서 236쪽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236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 진짜 실험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러한 뭐 T도시를 일정한 상태에서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실험관에 자, 온리 얘만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어떤가 봤더니 봐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온통 진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냅뒀어요. 그럼 뭐에 도달했겠습니까? 정적 평형에 도달하면 이 시연관의 색깔이 그나마 좀 옅어졌겠죠. 그죠? 그나마 좀 옅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N4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축이니까. 맞죠? 요건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분명히 N4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온도를 낮춰준 거죠. 씩 봐봐요. 온도 낮추면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온도 낮추면.
정반응이죠. 왜?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관을 봤더니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무색이 되는 거예요. 거의. 알았어요? 여러분, 이 속에 에노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온도를 낮춰도 새로운 동적평에 도달했는데 동적평의 정의가 뭐예요? 공존 아니니까 대신 N2O4가 많아요? NO2가 많아요? 그럼 봐봐요. 자, A자수하고 B자수 누가 더 많을까요? A가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반응을 진행하면서 줄은 거죠. 입자수는 얘가 적어요. 이해 갔어요? 온도를 높여봐요, 그럼.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일어나. 저 역반응이 일어나죠. 입자수 많은 쪽으로. 그러면 이 시험관이 젓갈색이 된다는 거죠. 얘도 D라고 나와봅시다. 적어도 색깔은 A보다 C가 진해요. 여기는요. 이 중에 제일 색깔 옅은 애가 누구예요? B. 제일 진한 애는 누굴까요? A, B, C, D 중에. D. 얘가 제일 진해요. 그 다음. C. 그렇죠. 그런 거 나온 거예요. 입자수 제일 많은 거. D죠. 그러니까 진한 정도는 지금 보면은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입자수와 관련 있었던 거죠. 누구? NO2.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수능에 안 나와요,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K양 내신 가지고 정시 운운하지 마세요. 여기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 그리고 3단원은요, 지나는 강아지 담아치면 돼요. 네가 푼 문제가 아니라. 1, 2단원은요, 어려운 거 2개밖에 안 나와요. 오히려 애들이 생명하라고 하고 나왔고요. 생명은 킬러가 네모나면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하지 마시고, 인생 경험에 풍부한 선생님 말을 듣고 가만히 그냥 공부하세요. 내신이나 짜서. 그냥 점수나 따라고. 찍어서 맞출 생각만 하지 말고, 씨. 우리나라에 무당과 이런 거 없냐? 이해갔죠? 화학평형?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 옆에 문제를 잠깐 보세요. 자, 1번. 가역 반응과 비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맞고요. 일반적으로요. 두 번째, 가역은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야. 2번은 X. 비가역은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일어나는 가역이었죠. 2번, 메테일의 연소, 빛과 열이 나는 빠른 반응입니다. 이거 비가역이에요.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이거 비가역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석회동굴 종유석 가역이었죠. 아까 봤죠. 염산과 소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 비가역이에요. 이거 말고 또 침전 반응도 있었잖아. 박하사탕. 기억나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거는 뭐예요? 분해와 생성이 모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가역이 맞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상평형, 그 다음 모든 용해평형 빼고요. 알았습니까? 모든 것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합니다. 항상. 외부 물질, 온도 유입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지금 물의 증발과 수증기 응축 현상인데 화살표 잘 보세요, 여러분. 화살표가 공기, 대기 중으로 향하는 게 바로 증발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화살표가 세 개로 똑같이 반화가. 근데 응축이 나가 더 많아지죠. 나가 동적 평형이에요, 지금. 자, 네 번째. 지금 설탕물이 있고 설탕이에요. 그냥 물의 설탕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오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면 동적 평형일 거 아니야. 둘의 속출 속도, 용의 속도는 동일하다가 정답이에요. 다섯 번째, 화학 평형입니다. 생성물만 존재하다 X죠. 공존하라고 했죠. 제가 공존. 1번 틀렸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멈춘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얘기예요. X입니다.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동일합니다. 4번.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반응물과 생성물이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확률은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확률이에요. 극한 동감을 끌어내는 이 실력. 와, 대단하죠? 박수까지 받습니다. 찝찝하죠, 근데. 자, 6번 보세요.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을 떼요. 걔를 실온에 25도씨에 놓고 쭉 지켜봤더니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색깔이 옅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일정한 색을 유지하더래요. 자, 그렇다면 이는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그죠? 그게 정반응이잖아요. 사산화이질소가 다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가는 역반응이, 그죠?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이게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241쪽까지 반드시 숙제. 자, 여러분,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여러분 땀바는 여기 산까지 나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상을 봤을 때 이 전반이죠, 영상.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부분만. 알겠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게 물의 자동 이온화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평형상수 있죠? 방금 전에 봤던 평형상수 봤잖아요. 그죠? 이 평형상수 K에 대한 걸 잘 봐주세요. 여러분, 평형상수 K 어떻게 보였어요? 얘 단위가 없어요. 반응물이 있다면 그들의 몰롱도의 곱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요 N값 있죠, 지수. 이 개수였다는 거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누굴 넣는다? 생성물. 두 종류면 두 종류 다 쓰는 거야. 요거 더하기 없어요. 곱하기예요,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형상수 K를 저렇게 표현하는 걸 갖고 이제 첫 단원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 물의 이온곱상수, 자동 이온화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산과 염이라는 거, 여러분 산이 뭐야? 이거죠. 악수이드. 얘는 베이스. 알겠어요? 이 둘에 대한 정의가 둘을 배워요, 여러분들. 오늘 인트로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그냥.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산염기를 정의했고, 덴마크 과학자 브레스르, 영국 과학자 로우리, 로우리 이러는데, 이 두 과학자가 동일한 이론을 20일 간격으로 내요. 지금이라면 뺏긴 거지, 뒤에 있는 놈이 100%.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편지 보내면 죽을 때도 쳐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라고 같이 이름을 붙여요. 저는 앞으로 얘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브로.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러지 마세요. 브로 개념하고 아레니우스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데 이게 바로 통합과학 시간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산염기가 얘입니다. 명심할 건 다음 시간 들어갈 때 아레니우스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물에 녹였을 때를 정의를 했어요. 얘는 그 이후 것도 다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최근이에요? 얘가 최근인 거예요. 브로겐. 알겠어요? 물론 이 개념 말고 제가 루이스 개념도 설명할 거예요. 루이스는 전자점식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전자점식 갖고 뭔가 설명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갈 때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